네. 반갑습니다. 하루한장 명리입니다. 오늘 창광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어디라고 이름이? 예? 하루한장 명리요. 하루 한 장? 예, 제가 강의 하나 올리고 학습지 하나 올리고 해서 공부하게 하는 네. 유튜브거든요. 그래요? 네. 제 네이버 블로그 이름이 벽돌 한 장인데. 벽돌 한 장요? 예, 벽돌 한 장. 또 그런 네. 또 예. 비슷한 점이 있네요, 선생님. 하루에 뭐든지 하나는 하겠다. 네. 그리고 뭐 모든 것이 네. 그 하나둘씩 쌓여져 가는 거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벽돌 한 장. 그래서 벽돌 한 장을 했죠. 벽돌 한 장. 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선생님. 아이고 참. 제가 이렇게 영상을 4개로 찍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첫 번째 영상에서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해도 됩니까? 이제 네. 저는 뭐 몸무게는 95kg. 많이 나가시네요. 네, 88kg 감량 예정이에요. 예, 중학교 2학년 때 82kg 했어요. 네. 무제한급으로 출전했죠. 그때 씨름대회 나갈 때. 씨름대회도 나가시는. 예. 58까지 했어요. 씨름을. 예? 진짜요? 동네 씨름으로. 지금은 이제 4년 전에 은퇴했죠. 몸이 근질근질 안 하십니까? 근질근질하죠. 58대 동네 씨름 나가서 은메달 탔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아주 몸도 소개됐죠 이제. 네네네. 뭔 소개를 하죠? 제가 할게요. 제가 해볼게요. 네. 제가 알아온 거 해볼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는 서초동에서 30년 이상 상담하시고 33년. 33년 죄송합니다. 33년이고 그리고 98년부터 서당계 클럽에서 강의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요? 예, 하이텔 역학동. 네네. 내 소모임 서당계 클럽. 그렇구나. 거기서 같이 고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고전은 아니고 고전은 네. 고대 역사 연구 모임이라는 하역기가 따로 있고. 네. 제 모임, 제 개인적으로 만든 모임이 서당계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음학당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하시고 온라인 강의하시고 유튜브 활동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여기가 한길로라는 회사지요. 회사 설립을 해서 또 저변 확대도 하려고 그래서 2014년부터 준비를 해서 그 뭐야 그 뭐지 웹인가? 앱이요? 앱인가 뭐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사주봐준가 그건가요? 예, 그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나온 거죠. 그러시구나. 선생님 되게 어릴 때부터 공부하셨지요? 아니요. 그 공부한 거는 별로 없고 공부한 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선생님 책 읽은 건 공부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안 하죠. 공부한 거는 생각 안 나요. 책 읽은 것도 공부라고 하면 공부한 지 오래되셨죠? 명리를 학습한 거? 네. 그거는 그냥 어떻게 그 집안이 좀 그래가지고 그건 어떻게 그냥 접하게 된 거고 이거를 명리학을 공부한 거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89년에 이거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좀 약간 귀담아 들을 말이 있어서 한번 뭐 수행도 해보고 뭐 우리 집안이 또 이렇게 옥주보경 수행하는 집안이라 옥주보경요? 그걸 이제 공부라고 그래요. 수행을 공부라고 그래요. 네. 저희들은 이제 수행하는 걸 공부라고 하고 이렇게 명리를 하는 거는 공부란 용어를 안 하고 그건 이제 궁리라고 하고 궁리라고. 그때부터 명리를 궁리를 한번 해볼까 하고 해봤죠. 제가 유튜브 보다가 선생님께서 월을 이해하고 막 눈물을 흘렸다 이런 그 영상을 봤었거든요.
뭐 오버를 많이 하는 거죠. 김승현이가. 눈물은 뭐 많이 네. 흘리죠. 뭐 약간 오랫동안 궁리하다가니 그 해결됐을 때는 항상 눈물이 좀 나고 그렇죠. 그 선생님 다양한 이제 독서 활동 뭐 춘추벌로, 해남자, 오행데이 이런 고서들을 학생들한테 다 읽히시는 거죠. 여기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제 책상 옆에 도서 목록 있죠. 네. 그 도서 목록을 그 도서를 꼭 사다가 여기다 비치를 해놓죠. 그렇게 하는 게 도장을 찍어놓죠. 그래서 내가 도장 찍은 건 꼭 읽으세요 하고 그러죠. 춘추 동중서는 꼭 그 춘추류잖아요. 그 유가류라는 뜻인데 춘추류가 네. 도가류가 아니고 유가류지만 동중서 책 중에 춘추벌로는 유가류 중에서도 읽어볼만 하고 도가류 중에서는 뭐 이렇게 여부리가 한 여시춘추도 네. 12기 정도는 좀 읽어볼만 하고 강남 땅에서 도가류가 집대성된 것들이 여러 권 있는 중에 그래도 대학원 가면 꼭 읽는 거, 또 읽어야 되는 책들 여러 가지가 좀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여기 다 비치가 되어 있고. 네, 여기 책이 되게 많네요. 아니요, 지금은 뭐 다 없어지고. 이제 한 권 가져가셨겠지, 뭐 다들. 가져가셨겠지, 그냥 있겠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어떤 독서 활동들이 쫙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을 딱 이해하시면서 뭔가 깨달음이 딱 오신 걸까요? 그때 그거 다 아는 건데 우겼던 거죠. 나라는 일간을 포기하지 않고 네. 자꾸 원령을 알렸던 그런 욕심들은 명리학에 도움이 안 된다. 나라는 일간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완전이란 말은 원령이라고 하는 환경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내지 말고 격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걸 내가 따를 때, 의무를 이행했을 때 그렇잖아요. 네, 그 격이 원하는 걸 따르는 걸 의무를 이행하고 영이 원하는 걸 따르는 거를 임무를 이행했을 때 비로소 명리학이구나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유치한 인간이잖아요. 네. 소인배고 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감정을 완전히 버리고 월지라고 하는, 월지를 이제 하나의 공간이니까 월지라고 하잖아요. 네. 시간으로는 그걸 월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걸 임무로는 용사지신이라고 하고, 그렇죠. 임무로는 네. 내가 따른다고 해서 용신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곳에서 내 삶이 있다고 해서 네. 택향이라고 하고. 제가 선생님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카카오톡에 이제 선생님 프로필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댁이신 것 같던데 마당 거기에 낙엽 떨어진 거. 눈 덮인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사진을 올려두셨던데 천원, 지원, 인원 이런 것들이 이 사진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 늘 얘기하시는 그 하늘이 뜻, 그리고 뭐 땅이 이제 만물을 낳는다는 것. 그래서 그 마당에 귀뚜라미가 올 때도 있고 매미가 올 때도 있고 그 각각의 역할들이 드러났다 사라지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그 사진 통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천원은 저기를 네. 말하는 거예요. 천인가몽이라고 해서 하늘의 네, 기운이 네. 천원인데 그거는 인간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네네. 바보도 알고 성인도 알아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천가는 내 계획이라고 하고, 네. 지원이라는 거는 시간을 의미하잖아요. 내 계획이 이 시간에 맞나. 그리고
뭐 이렇게 인원이라는 건 지장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에 맞게 실천을 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자평명리학의 근본이니까. 네네. 예, 그래서 내 계획이 시간에 맞나, 그리고 네. 지장간의 인원 그만큼 노력을 하나. 네. 그 맨날 뭐 그런 생각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사진도 그런 것밖에 안 올려요. 아 참. 제가 사실 지금 그렇구나. 여기 오면서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왜 긴장해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뭐 설하고 이후에 최고의 명학자다. 뭐 그래. 이런 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게 이렇게 큰 선생님이신데 아이, 제가 가볍기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소개는 뭐 대충 한 것 같고요. 뭐 소개는 제가 그냥 뭐, 술사예요. 술사. 네네. 혹세무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세무민요? 뭐 상처가 되신 분들도 있겠죠. 항상 남의 집에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하는 이 못쓸 직업에 대해서 반성을, 죽을 때 뼈가 시커멓게 안 죽기 위해서 반성을 또 하고 또 반성을 하면서 계속 반성하다 보니까 말이 명리학답지 않고 무슨 뭐 스님답고 뭐 이러다고 말을 해서 뼈대가 있는 뼈 있는 말만 하고 뭐 이런다는 말을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또 너무 묵직해가지고 또 웃기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술사예요. 그냥 제 속에는 술사가 맞아요. 근데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것도 병행해 오셨잖아요. 술사로서의 삶도 있으시지만. 건강하니까요. 건강하잖아요. 잠도 안 오고. 잠도 안 오니까 책 써야 되고. 네. 건강하니까 뭔가를 빨리 해서 일을 해야죠. 엄청 부지런하게 사셨지요. 그런 부지런한 것보다 남들이 보면 부지런하다고 하는데 시간을 어기진 않죠. 34년 여기 출근하면서 단 한 번도 결근을 해본 적은 없죠. 지각은 뭐 10분이면 네. 결근해 본 적 없고. 네. 또 사장님이 없으니까 사장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을 가상적으로 정해놓고 스스로 그냥. 네, 항상 보고하고. 진짜요? 예. 뭐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보고 많이 해요 사장님한테. 네. 어쩔 수는 없죠. 그렇게 한 거죠. 그거가 성실근면에 보이는데 오래된 제자들은 나한테 지독하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지독하다고 하는데 지독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손님들은 그 자리에서만 33년 앉아있고 이사도 안 가니까 어린애가 와가지고 조금 특이하다고도 하고 말도 계속 충청도 말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똑같아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 선생님 그때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듣다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게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전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 명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는데 약간 예술가 기질도 있고 좀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상담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한데 공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다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또 이게 약간 자연과학, 지구과학 이런 그쵸. 것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 명리 공부가 통섭의 학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조막은 사실을 전해주면 되는 약간의 그 단순함이 있죠. 네. 근데 명리학은 운명학이거든요. 네네. 조막과는 틀린 점이 자칫 인생 전반을 얘기할 수 있는
네. 그 소재가 많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인생 전반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 명리학 범주가 네. 인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범주는 조금 협소한데 고객이 바라는 건 인생 절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식일 때를 대비해서 뭐 철학적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네. 그리고 개인 철학적 사유를 또 존중해 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사유 체계 말고도 개인 관이라든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징크스와 그런 네네. 황홀했던 순간들도 존중해주고 그거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지혜의 폭을 좀 넓혀 놓으려면 네네. 책이 필요하고 또 세미나 다니면서 다른 선생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것도 듣는 것도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항상 서술형으로 말을 해서 네. 이렇게 그들에게 뭔가 삶의 뭐 무슨 프로필만 짜다 인생 맞추는 게 아니야. 너도 좀 잘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그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로. 예, 해줘야 되죠. 위로. 예. 그래야지 무슨 뭐 이렇게 그 조막처럼 네네.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재다능하고 또 때는 푼수도 하고 개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멋진 다양성을 공부인 것 갖추셔야 같아요. 돼요. 너무 멋진 공부인 것 같고 끝도 없는 공부인 것 같고 사는 내도록 같이 가야 되는 이 인생 여정에 있는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이거 영상을 잠시 이렇게 끊어서 가거든요. 잠깐 끊고.